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 곱하기 자연수랑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선생님이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복습만 해준다면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4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죠. 분모는 건드리지 않고 자연수와 분자만 곱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4 숫자 4가 한 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4가 한 개 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4가 한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배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게 되면 4의 한 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4의 한 배는 곱셈 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네, 4 곱하기 1로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죠.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4를 두 개 놔볼게요. 4 하나, 4 둘, 이렇게 4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가 몇 개가 됐죠? 네, 4가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게 되면 4의 두 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수식으로, 우리 곱셈식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우리는 이런 거, 4의 두 배를 4 곱하기 2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4를 3개 놓을 거예요. 4 하나, 4 둘, 4 셋.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이제 4가 몇 개 있는 거죠? 네, 4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라는 표현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4가 3배 되는 거죠. 4의 3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4 곱하기 3 해서 그래서 12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4가 한 개보다 더 적은 겁니다. 한 개보다 적은 분수계를 우리가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자, 4가 있긴 있는데요. 이 4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4에 그 중에 두 개씩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전체가 4가 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가 하나라도 있으려면, 4가 전체 하나라도 있으려면, 그럼 그때 한 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개보다 더 적은 양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전체를 3등분하고 그 중에 2개씩만 칠한 거니까 4가 이럴 때는 3분의 2개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4보다 더 작게 된 거죠. 왜냐하면 4가 한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용했던 표현을 다시 활용해보면 4의 몇 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4의 3분의 2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네, 4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산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곱셈을 했는데도 숫자가 더 작아지네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숫자가 1이 안 되거든요. 4 곱하기 1을 해야 딱 4가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 곱셈을 했을 때 분수를 곱하게 된다면 실제 앞에 있는 숫자보다 좀 더 작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 곱하기 7분의 1 이것은 전체가 3이면 3이 7분의 1개만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의 분자만 곱해서 7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되죠. 분모랑 자연수가 약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2로 놓고
이제 약분된 자연수 1과 3을 곱해서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과 2분의 1이죠. 얘도 약분이 되네요. 2, 4, 8, 2, 5, 10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약분된 거 밑에 분모, 그리고 약분된 거 자연수 곱하기 9를 그대로 곱해주면 5, 9, 45니까 4분의 45죠. 요거는 대분수로 바꾸면 4분의 44만큼을 11로 먼저 빼주고 나머지 4분의 1을 더 써주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계속 풀어보죠. 2번입니다. 요것도 그냥 분모는 두고 자연수 곱하기 분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7호 35인데 이거는 대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6, 5, 30이죠? 그러니까 6분의 30만큼을 먼저 자연수 5로 내주고 나머지 6분의 5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약분이 된다는 걸 빨리 보셔야겠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일 겁니다. 7, 1은 7, 7, 3, 21 약분이 되죠. 그렇다면 분모가 1이고요. 3 곱하기 8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분모가 1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 8에 24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것도 바로 약분이 보이셔야 되겠죠. 자, 2, 50, 2, 7에 14.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분모 5에다가 7 곱하기 3. 그래서 5분의 21이죠. 근데 5, 4, 20이니까 5분의 20만큼은 자연수 4로 내보내주고 나머지 남은 5분의 1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아예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6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주시면 편합니다. 6, 22, 6, 3, 18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분모 2 놔두시고 3 곱하기 13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나요? 2분의 39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대분수로 바꾸면 우리가 아마 19 그러니까 2분의 38만큼을 먼저 자연수로 내보내주고 나머지 남은 2분의 1만큼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3번 문제는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한번 선생님과는 풀어보자고요. 계산 결과 5보다 큰 식을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앞에 5, 다 5로 돼 있고 여기는 자연수 5와 어떤 분수의 곱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5랑 5 곱하기 1을 해야 딱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결과가 5보다 작게 나온다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5보다 당연히 계산 결과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보다 값이 큰 분수만 찾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은 안 되겠죠. 곱하기 7분의 3도 1보다 작습니다. 6분의 7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분수죠. 그렇죠. 가분수니까. 마찬가지로 리을도 4분의 5도 1보다 큰 분수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곱하면 당연히 5보다 계산 결과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물론 다 계산하셔도 좋지만 의미를 살리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유나는 11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갔는데요. 자, 전체 거리의 9분의 7은 버스를 타고 갔고요. 나머지는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유나가 걸어간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나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11km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분의 7이니까 전체를 9등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구, 아홉. 너무 많이 잘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여기까지만 쓰는 걸로 합시다. 자, 11kg가 되는데요. 그 중에 9분의 7만큼을 뭐 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를 버스를 타고 갔답니다. 버스를 타고 갔고요. 나머지 9분의 2만큼이겠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이제 걸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걸어간 거리니까,
전체 11kg 중에 9분의 2만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1kg가 전체 중에서 9분의 2만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곱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9분의 22가 나오죠. 이거는 9이 18이기 때문에 9분의 18만큼인 2를 자연수로 꺼내주고 나머지 남는 9분의 4를 여기다 써서 2와 9분의 4km만큼 같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 1리터가 몇 밀리리터인지, 1km는 몇 미터인지, 1kg도 몇 g인지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리터는 1000ml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아셔야겠죠. 이전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1리터, 1000ml가 4분의 1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250ml가 나올 겁니다. 250ml 나오겠죠. 여기 이거 약분 됩니다. 약분하시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1km는 1000m죠. 1km는 1000m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1km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00m 중에서 10분의 1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약분하시면 100m가 나오겠죠. 100m가 될 겁니다. 자, 3번에 1kg은 1000g입니다. 우리 앞에 K자 들어가면 그 다음 게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2분의 1만 있다는 건 반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시면 500g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너무 문제에 기만 안 죽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추국이 나옵니다. 추국이 헌종 3년에 만들어진 추국이라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추국이 안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얼마나고요? 높이가 32cm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 차면 32cm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온 양을 재보니까 안쪽 높이에 얼마만큼 고여 있었냐면 6분의 5만큼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6등분을 해서요. 그냥 마음속으로 여러분 착한 친구들만 보이면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원래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6분의 5까지만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가 32인데 32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6분의 5만 있다. 그래서 즉 32cm인데 그 중에 6분의 5개가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서 곱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약분됩니다. 2, 3은 6, 그리고 2, 30이 16,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약을 곱하게 되죠. 계산하게 되면 3분의 80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계산을 조금 천천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분수를 바꿀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나눠보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크면 80을 3으로 나누면요. 자, 일단 60까지 계산이 되고요. 20이 남으니까 3, 6, 18이죠. 26까지, 즉 78까지는 계산이 되고 2가 남아요. 그러니까 3분의 78인 26까지는 자연수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남은 3분의 2만큼은 분수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6과 3분의 2c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